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미주 이산 가족이 약 10만여 명입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반평생이 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산 가족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와는 별개로 절박한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산 가족 상봉이 간간히 이루어졌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매번 이산 가족 상봉에서 배제돼 왔는데요. 여기에는 미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이산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 참전용사인 민주당 찰스랭건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4월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인 HR 40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다시 만나도록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랭글 의원은 한국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80대와 90대 고령이니만큼 가족 상봉의 기회가 더 이상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presses the feeling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dire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begin immediately in talking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allow Korean Americans to be included in having the chance to visit their relatives who are held in North Korea. 랭글 의원은 어제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이산 가족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만나 위로하고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한인들은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나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다 죽기 전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재미 이산 가족들과 랭글 의원의 만남은 뉴욕 한인회 주선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남북의 이산 가족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상봉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재미 한인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들이 북한에 계신 가족들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골자로 하는 이번 결의안은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의회에서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돼 이산가족 상봉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본선거가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등 각 정당에서는 한인 후보들을 내세우고 한인 밀집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떤 한인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는지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뉴저지주 본선거에 출마한 민주공화 각 정당의 한인 후보는 모두 14명. 주하원 27선거구에는 임원규 공화당 후보가 출마했으며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 민주당 후보에는 수잔시 앵글로 체리힐 현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는 6명의 한인이 시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펠리세이지파 이종철 시의원과 리치필드 데니스 심 시의원이 민주당으로 출마해 각각 4선과 재선에 도전합니다. 또 잉그로드 클립스에는 박명근 뉴저지 경제인 협회장이 공화당으로 앨런 박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맞대결을 펼칩니다. 포트리에는 비즈니스 융자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마가렌 안 씨가 공화당 후보로 클로스터에는 스몰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제니 정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 초선에 도전합니다. 교육위원 선거에도 6명의 한인들이 포트리와 리치필드 등에 출마해 초선과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그동안 한인 후보가 거의 전무했던 공화당에서도 후보를 냈다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한인 후보를 배출해내다 보니 더 많은 한인 선출직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파악된 곳만 약 50여 개의 한인 미용실이 뉴욕주 인스펙터들의 기습 단속을 받았습니다. 뉴욕 일원 네일살롱 업계에 이어 한인 미용실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인 미용실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맨해튼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뉴욕주 태스크포스의 인스펙터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미용실 경우에는 문을 열기 전 업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미용실 오픈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을 받은 한인 업소는 대략 40에서 50여 곳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스펙터들은 주로 종업원의 고용 계약서와 타임카드, 임금 명세서와 페이롤 텍스 서류, 3년치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과의 장시간 인터뷰로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미용인 협회는 지난 9월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한 데 이어 퀸즈와 맨해튼의 회원업소에 고용인 핸드북 관련 서류를 배포하는 동시에 단속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퀸즈 플로싱 149가 먹자골목 교량 보수공사가 6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인 상인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플로싱 149가 노던 블로바드에서 머레이힐 역 쪽으로 가다 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도 위를 지나는 다리 쪽이 막혀 있습니다. 플로싱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149가 먹자골목의 루즈벨트 애비뉴와 41 애비뉴를 잇는 이 다리는 2010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5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이후 3년 넘게 교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을 문제로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플로싱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어제 오후 교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유니콘 컨스트럭션 인터프라이즈 공사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6년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고 교량을 정상화시키고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 요구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소송은 란킴, 토비엔 스타비스키, 피터쿠 등 지역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공사도 공사 허가나 예상권을 손에 쥔 시정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것이 상인 번영회 측의 판단입니다.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상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받은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올 11월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청 영사관이 재외선거 등록을 위한 인터넷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청 영사관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국민 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투표하기를 원하는 재외국민들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재외선거인 신청서와 여권사본, 체류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선거인 신청서는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 또는 재외선거 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회는 지난 7월 국외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반드시 2회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투표 시 1회로 줄었습니다. 투표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자가 사망했을 때 한국의 재산이나 부채 등을 해결하는 데 수월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은 어제 외국인에게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비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하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한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상속인은 사망자가 한국에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망사실 확인 서류와 결혼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 위임장 등 대리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한국어로 번역해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로부터 아포스티어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미국 내 서류 완비 후에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등의 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서 이번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신청 서류 양식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리얼 아이디법 시행 일정이 1년 연장됐습니다. 항공기 탑승 등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차량국과 연방국토안보부는 어제 리얼 아이디법 시행 일정을 1년 연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범들이 주에서 발행되는 신분증을 갖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주정부가 연방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리얼 아이디법을 시행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으로 주 면허증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은 신분증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와 고유번호뿐 아니라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 등입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루이지애나주 등과 함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내년부터 항공기 탑승 시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등의 추가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했지만 법 시행이 1년 연기되면서 내년까지는 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이번 연장안으로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리얼 아이디법의 목적에 맞도록 국토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홈헬스 에이드라고 하는 간병사에게 지난 13일부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이 적용됐습니다. 한인 간병인과 에이전시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각 홈케어 에이전시를 상대로 13일부터 최저임금과 함께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1월 12일부터는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상당수의 한인들도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간병사 등의 홈케어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한인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많은 홈케어 종사자들이 현재 평균 50에서 60시간씩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홈케어 에이전시들은 오버타임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에이전시들은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종사자가 기존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개의 에이전시와 계약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각 가정이 에이전시 없이 직접 간병사를 고용하더라도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정치는 때론 그 어떤 스포츠보다 흥미진진합니다. 지난 화요일 민주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짐 웹, 링컨 차피, 마틴 오말리 후보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 성공했지만 무엇보다 준비된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무소속 아웃사이더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격돌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미국이 모델로 삼아야 할 길 등을 소신 있게 설명한 샌더스 후보, 그런가 하면 공격을 잘 방어하고 강점을 잘 살린 클린턴 후보,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 토론회로 결단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5차례 토론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